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지인이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투자라는 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제 좀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좀 주식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요즘에. 보니까는 주식이 많이 빠졌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럴 때, 한 종목에 한 200만원 정도씩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여유를 내가지고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뭐 여러가지 형편상 좋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이 좀 나름 좋은 기회 같더라.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들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구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죠.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상황이라던가 투자 성향이라던가 뭐 그동안에 이제 주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 나름의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과거의 이력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 1000만원으로 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친구에게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독사가 된다던가 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딱 지금 그 생각으로 주식을 하려는 거면 그냥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대화를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름의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데, 제가 그 도움의 손길을 매몰차게 거절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켠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로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라도 좀 얘기를 해봐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니스트님께 이제 좀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만약에 이제 그런 친구가 어니스트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저도 오늘 좀 들어보면서 참고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좀 참고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상황에 마주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저의 진심의 목소리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저도 친구라고 생각하고서, 머니버디님의 친구분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진짜 친한 친구다라고 생각하고서 생각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것부터 얘기할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럽게 형성됐던 본인의 셈법을 뜯어 고칠 생각부터 해라. 셈법부터 바꾸자. 주식 투자의 시작은 셈법부터 바꾸는 거다. 이거 먼저 무조건 강조하고서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마 이거를 절반 정도는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셈법을 바꿀 의지나 의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조금 머뭇거리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라고 선택권을 일단은 줄 것 같아요. 어떤 셈법일까요?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데 마치 투자를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사전에 깔려 있어요. 돈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투자는 몰라도 내가 돈은 벌어봤고,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제활동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제일 먼저 버리고 시작하는 게,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한다면은 그게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본인 생각 버리기, 본인 생각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본인 생각 버릴 생각 없으면은 그냥 직접 부딪히면서 깨지던가, 근데 깨질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이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최근에 이런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는 뭐 여기다 한 200만원 정도 넣고 좀 기다리다 보면 좀 시간 지나면은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종목이 내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걸 모르니까 나한테 좀 종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물어봤다면 지금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배경과 뭐 논리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라는 얘기시겠죠. 맞습니다. 그런 거
버려라예요. 제가 이거를 강하게 버려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에 맞춰서 수익 낼 수 있게 해줘라고 하게 되면 수익을 못 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수익을 낸다? 쉽지 않죠. 근데 일단 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은 그냥 생각을 버려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관련된 생각을 버려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지인 케이스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면 나는 200만 원 정도씩 해서 5종목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주식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종목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해볼까 해. 좀 알려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왜 1000만 원밖에 안 하려고 하는지, 뭐 다른 자금 여력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300, 400, 500을 넣으려고 하면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배경과 본인의 생각이 더해져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해보려고 해 라고 했을 때 원니스트님이 네 생각 버려, 그거 버려, 이거 다 버려,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까는 나 이렇게 해볼게 라고 하면서 말을 한 건데 네. 갑자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식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이건 거죠. 일종의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버릴 생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은 제가 알려드리죠. 그게 이제 저의 존재의 이유인 거고, 그게 사석이면은 지인한테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클럽에 와서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형태로 아니면 유튜브에서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알려드리는 건데, 제 이야기는 일단은 100%는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정도는 저도 이해는 해요. 짐작도 할 거고. 네,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이걸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수익 못 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이렇게 투자를 안 하냐? 나중에 실력이 되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실력이 생기고 경험이 생겼을 때 얘기고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사람이 출발선상에 있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할 건데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로 구조부터 다시 짜야 돼요. 200만 원씩 5종목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를 한다? 아무런 실전에서 아무런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심지어 종목 잘 골라서 수익 났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냥 뭐랄까 게임이에요. 게임에서 조금 괜찮은 포인트를 얻는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저는 머무를 것 같아요. 근데 그 확률조차도 매우 희박하다. 왜 하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생각 버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계속 경청을 한다면 네, 제가 방향이나 뉘앙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지금 이 세팅 자체에서 본인도 아마 이거를 설정을 하면서 여기서는 종목이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나한테 종목만 줘봐. 좀 싸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아니면 많이 빠진 종목을 줘봐. 이 종목을 이렇게 빈자리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채워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메인이 결국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세팅 구조를 짠 거예요. 이것도 맞는데 근데 결국에는 맞지만 맞지 않은 게 종목을 채우지를 못하는 내 스스로 이게 어떻게 맞겠냐라는 얘기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사람은 수익을 일단 내보는 경험을 먼저 쌓는 거고, 그러면서 이 1천이라는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과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천장값, 이거를 경험으로, 수익이랑 경험으로 의지적으로 깰 수 있는 상황에 을 먼저 경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수익을 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 1000만 원에서 무조건 멈춰 있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수익 잘 나고 이게 되네 라고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조금 더 높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가미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깰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 수 있게 수익 맛을 볼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5종목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제가 만약에 종목으로 나누게 되면 2개 정도로 나누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점도 동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번 종목 먼저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 2번 종목은 그 뒤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일단 계좌의 구조는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말을 할 것 같고요. 이 1000만 원이 있게 되면은 저는 1번, 2번 두 개 전부 다 빌드업 시킬 것 같습니다. 1번도 빌드업, 2번도 빌드업.
빌드업을 시킬 거란 얘기고요. 여기서 빌드업을 할 때 보통 저희 개념의 빌드업은 계좌에 꾸준하게 돈을 이렇게 저축하듯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축할 마음 없어, 계좌에다가 내 현금 더 넣을 돈 없어, 그럴 상황 아니야, 나는 그럴 여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을 나눠 쓰면서 1번, 2번 종목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1번 종목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비중이 늘어가면서 약간 매집하는 형태의 매매가 되겠죠. 이렇게 시작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설명 들었을 때 좀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1,000만 원으로 지금 200만 원씩 넣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여기다 돈을 더 넣을 여력도 안 되고 넣기도 싫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1,000만 원에서 수익이 나면 자동으로 그 수익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내 투자금이 늘어날 텐데, 근데 이거랑 아까 말했듯이 뭐 수익 경험을 낸 사람은 여기에 돈을 넣어가지고 1,500을 만들고 2,000을 만들려고 한다랑 그게 다른가요? 수익이 나면은 그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구심은 좀 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본인이 살아온 경제활동에 대한 셈법이에요. 왜냐면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플러스의 영역인데, 투자는 마이너스의 영역이 있거든요. 살아오면서 사업을 해보신 분이 아니고서는 마이너스 영역의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즉 다르게 말하면은 나는 1,000만 원을 넣었지만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를 생각하게 되면 무조건 플러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 지점도 되게 의아한 지점일 수 있어요. 뭐냐면 투자를 하기 전에 굳이 나를 찾아봤고 어니스트님을 찾아갔다는 거는 이 마이너스의 영역을 피하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힘든 게 주택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샀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되네. 그래서 이제 뭐 영끌족 막 이러면서 힘든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그때 되게 큰 자괴감도 느끼고 좌절도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이 영역으로 가면은 그건 이미 실패한 투자, 이쪽으로 가는 거를 계속 해내야 돼, 이런 머릿속에 구조가 딱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얘기는 마치 이렇게 들리는 거죠. 나를 통해서 주식을 하면 마이너스도 갈 수 있고 플러스도 갈 수 있어.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뭐지? 나 그거 싫은데? 이 생각부터 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오지만 자신의 삶이나 경험, 살아온 그 스타일 안에서 자기만의 경제관념과 자기만의 셈법이라고 저는 계속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마이너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몇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마이너스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경제 영역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노동.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한다. 나한테 마이너스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몸, 내 노동을 갈아 넣어서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면은 적게 벌든 많이 버느냐의 차이지 무조건 플러스 영역에서 놀잖아요. 시급 얼마다, 연봉 얼마다 등등. 마이너스는 거의 경험하진 않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영역이 그래도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집값 요즘처럼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얼마에 샀는데 요즘 우리 동네 시세가 얼마래. 마이너스를 처음 경험해보는 대표적인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났었을 때 부동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식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인정하면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해나가면서 이거를 플러스로 바꾸는 거를 해야 투자를 잘하는 거지, 여기를 배제하고 나는 플러스에서만 놀 거야, 이거는 노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생각, 이 셈법을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실제로 조언을 그런 마음이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니스트님이라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점을 제일 많이 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을걸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쓰세요. 되게 단순한 말이지만, 그리고 이거 이해하는데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보면, 이행하려고 보면은 싫어요. 왜 싫으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만데, 요새 파킹 통장 얼마나 잘 나오는데 1,000만 원 그냥 넣기만 해도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는데 바로 계산할걸요? 그러다 보면은 계산법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을 다 넣었을 때 만약에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연간 50만 원이잖아요. 요새는 월 지급도 하니까 한 달로 하게 되면은 4만 얼마 정도 나오는데, 이거 세금 뛴다고 하더라도 한 3만 5천 원 정도는 무난하게 내 통장에 찍힙니다. 근데 이거 나눠가지고
매집하고서 하게 되면 나는 지금 당장 1,000만 원 있는 건 있는 건데 여기서 200만 원? 뭐 이렇게 쓴다 한들 100만 원 쓴다 한들 이걸로 얼마나 수익이 나겠어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셈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뭐 3만 얼마 이거보다 더 크게 비교하잖아요. 이게 주식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도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으로 50만 원 벌 거면 여기서는 500만 원 벌어야 돼. 뭐 그런 되게 극단적인 비교를 해요 또.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500만 원 벌겠어요? 이 마음 속에 그 심리가 쫙 깔리게 되면서 이제 거부감이 좀 드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내 500만 원 벌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탄탄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걸 생략할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벌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돌고 돌다 보면은 가장 끝에 나오는 두 가지는 저는 은행이냐 주식 투자냐 이 두 개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높고 뭐 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개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면 결국에는 예적금이냐 주식 투자냐 이게 진입장벽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장 무난하게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참여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적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적금이 주식 투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유는 하나예요. 예적금은 아무리 금리 높아져도 천정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는 천정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잘하게 되면은 예적금하고는 비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엔 마이너스 없잖아요. 마이너스라는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상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냥 여기서 주식 투자로 들어왔으면은 정확하게 주식 투자 분야로 와가지고 여기서 시작할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나는 마이너스를 이겨내는 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서 플러스를 확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를 극대화하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단순해요. 순서는 여기에 그냥 오로지 집중하는 순서대로 가시면은 그게 가장 빠르고 현명하고 실리적으로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되게 보수적 성향, 안정적 성향의 분들이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은행에는 마이너스가 없지. 그래, 맞아. 그 당연한 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난 이거 이제 안 하고 그냥 하던 거 은행이나 해야겠다, 예적금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회로가 돌아가는데 그 마이너스가 없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투자 영역에서 주식에서 마이너스의 영역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고 이걸 컨트롤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얘기하려는 거를. 오히려 이 마이너스 때문에 난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그거는 자유다. 그 대신 그냥 예금 적금 하면서 소소하게 그냥 만족하시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투자하는 길에서 은행이 딱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좀 비교도 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1단계에서 여기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은행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근데 이 1단계만 지나기만 하게 되면 은행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머니버디님 지금 은행 금리랑 주식 투자 수익과 비교해 본 적 있나요? 비교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는 굳이 비교하면은 뭐 그냥 압승이니까 저쪽이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비교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안 되죠. 그런 이유가 2단계 넘어가게 되면은 은행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투자를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1단계에 머물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냉정하게 은행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1단계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단계는 이 3단계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의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저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셈법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곳에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2단계로만 가면 되고, 이거를 되게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왜 예전에 저희 시대 말로는 그런 거죠.
열정페이를 감수하면서 커리어를 쌓아 올리고서 막 되게 열심히 하던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왜 그랬나 생각해보게 되면은, 물론 그 끝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3단계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서 수익권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들도 그렇고요, 연예인들도 그럴 거고요, 어떤 전문직 변호사 된 사람들 고시 공부하는 동안에 삶이 좋을까? 금수저 아니고서는 굉장히 피폐하죠. 의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열정을 갈아 넣으면서 수익을 약간 포기하면서 그런 과정을 길던 짤던 가지고 있는 이유, 그건 뭘까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3단계냐 2단계냐 아니면 2.5단계냐 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1단계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끝이 1단계다인 사람들은 변호사, 의사, 프로 운동선수 아니면 연예인 이런 거 안 하겠죠. 그냥 당장 최저시급 주더라도 어디 주는데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취업을 하겠죠. 그냥 당장 취업을 하겠죠.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나 꿈이 진짜로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투자를 이 1단계에 머무르기 위해서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재고해라. 여기서 머무를 것 같으면 투자를 시작하는 게 메리트가 없다. 근데 이걸 지나갈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손에 넣게 될 거다. 저는 이 얘기를 되게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저도 같은 맥락인데 200만 원씩 5종목해서 지금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이제 그게 다는 아니었지만 그 생각을 들었을 때 그거는 잘하든 못하든 여기에 있는 영역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뭘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알려준다 해도 본인에게 도움도 안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럴 거면 주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끝난 건데, 나는 아닌데 그 이상을 보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한 요 흐름을 잘 머릿속에 넣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게 1단계 숙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은 5종목으로 1000만 원을 한다 이런 거를 하지 말고 2종목 정도로 C차를 두고서 빌드업을 한다, 1000만 원 안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시킬 것 같다고 하셨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하면 되는 걸까요? 이게 좀 여전히 좀 의아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는 뭐고 그 다음 단계는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좀 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000만 원 가지고 2종목으로 빌드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빌드업해도 괜찮은 종목, 이거는 벗어나지 못해요. 어찌됐든 투자하는 대상은 있어야 되니까. 이 종목은 가능하면 좀 도움을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약간 복불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했었던 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재무적으로 건전한 종목을 골라서 하셔라. 이게 이제 종목에 관련된 간단한 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동시 시작하지 마시고 시차 바꿔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거 쭉 해나가다 보면은 수익권에 다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음의 차이지. 근데 수익을 챙겨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챙겨가는 습관을 들이면서 이 수익을 최초에 생각했었던 것처럼 이 투자금에 얹어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2000이 1010, 1050, 110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커질 수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 느끼게 되면은 이렇게 커질 수 있으면은 내가 중간중간에 조금씩이라도 더해주면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깨달음과 만나야 됩니다. 이건 만나야 돼요. 간혹 못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코치가 필요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를 일깨워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놓치지 않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검토해서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시작은 10만원이라도 괜찮아요.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근데 가능하다면은 50만원이 되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위해서, 시드를 위해서 저축하는 이 습관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피해 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있으면 무조건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개선을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좀 갈등이 되거나 고민이 되거나 궁금한 게 생길 것 같은데, 요즘에 여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대출이자가 올라가니까 네. 지금 대출받은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려 그러니까는 좀
하는 게 맞아? 이거 다 해결되고 좀 깨끗해지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주식을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나는 그냥 1,000만 원 정도만 여유 딱 빼가지고 여기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수익이 난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늘려나가는 거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빌드업 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방식이 어렵거나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내 여건상 그건 사치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눈 딱 감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뺨은 서울에서 맞았는데 부산 가가지고 화풀이 하는 거예요. 사고는 다른 데서 쳤고 여러 가지 본인의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 안 좋아지게 된 거는 이미 다른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게 누적돼서 여기서 맞았는데 이래서 나는 투자 이렇게는 못하겠어. 이거는 얘는 무슨 잘못을 한 거죠? 이 주식 투자라는 이 친구를 생각해보게 되면 얘는 그냥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 아들 같은 존재인데 얘는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배척을 받아야 되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애시당초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정을 합니다.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겠어라고 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막내를 낳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근데 만약에 낳을 거라면, 낳았다면, 그리고 낳아서 잘 키워볼 거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나왔다면 일단 젖은 물려야 되고 밥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막상 놔놓고서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도 되는데, 근데 뭐 저라면 굳이 나 안 할래? 이게 아니라면, 하기로 했다면, 그리고 여기까지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이후에 지금 당장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런 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볼 마음을 먹어도 결코 손해는 아닐 거다. 오히려 이건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이제 길이 열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막내 아들이 잘 커서 다 먹여 살릴걸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잘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고민도 안 하겠지만 이 막내 아들의 가능성, 잠재적 가능성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클 거예요. 잠재적 가능성. 그걸 얼마나 잘 만드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막히거든요. 뭐 빌드업 해라 이 얘기를 제가 뭐 주변 지인한테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봤어요. 유튜브 조회수도 그 개별 영상으로 보면은 인기 영상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제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 다른 거 때문에 힘들어. 당장에 이제 내가 쓸 돈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이 지점에서 그냥 포기를 하거나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 달에 10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20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의지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부분은 오늘 얘기했던 이 구조적인 흐름 이걸 좀 깊이 음미하다 보면은 그 당위성을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그게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왕 주식을 할 거면. 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뭐 생각보다도 많아요. 그렇게 변화되시는 분들이 당장 저희 클럽에서 빌더 같이 하고 있고 클럽에서 이 구조로 실전 매매를 하면서 덩치를 불려나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한두 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한 생각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마음을 고쳐먹고 들어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시작할 때 이게 맞아? 본인의 셈법이나 본인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게 맞아? 나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런 장벽 때문에 안 한 사람들은 있어도 이걸 해보고 깨닫고 느낀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 알맹이는요. 이게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니라 복리예요. 내가 이거를 키워주게 되면은 이거를 천장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높아지니까 이 행위를 안 할 이유가 없어지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내 인생의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커지는 행위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신이 메인으로 가지고 있던 본업이나 뭐 기타 다른 수익성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도 있는 상황까지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힘이죠. 주식 투자에서는. 네. 자, 오늘 그냥 한번 진짜 경청하는 마음으로 어니스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저도 평소에는 중간에 막 참견도 하고 막 딴지도 걸고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지금 오늘의 케이스, 오늘의 제 지인
지인에게 필요한 거는 그 어떤 딴지도 모두 아닌 경청하는 자세와 그리고 왜 이게 이런 흐름이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자신이 없어서 설명을 못했고 그럴 거면 주식하지 마 여기로 그쳤는데 오늘 그 다음 얘기를 어니스트님의 생각과 입을 빌려서 오늘 잘 들어봤거든요. 저도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들었고 아 그래 나도 이런 얘기가 참 하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구조를 실천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좀 그 생각에 균열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단 한 편의 영상으로 모든 게 바뀌긴 어려워요 당연히. 근데 이제 저희의 다른 영상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영상들 그리고 더 뭐 궁금하신 분들은 클럽에 오셔서 같이 매매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균열에 불과했던 그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쌓이고 쌓이면서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달콤한 열매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버디님도 처음에 빌드업을 참 안 하셨었던 분들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 다른 분들도 시간을 갖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거 그거 적립식 투자잖아요. 나는 적립식보다는 좀 거치식이 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 저희 초반에 엄청 어니스트님한테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막 아무튼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한 그냥 적립식 투자다 그거부터가 이제 아까 말했던 제 셈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걸 버리고 나서 발전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이 맞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리는 투자 클럽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공지사항으로 확인하고 가입 신청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저희 댓글란에다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댓글란 보시고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